11월 14일 수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수사기관의 권력 분산과 경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온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인데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현재 국가경찰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정부가 공개한 자치경찰제 핵심 내용을 좀 일단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 그리고 자치경찰대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임명했는데 그거 제일 달라진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업무에 관해서 생활 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가정폭력, 음주 관련된 사고, 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에 있어서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자치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하는 이런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현재 국가경찰의 인력 4만 3천 명이 예. 2022년에는 지방자치경찰로 바뀌게 된다.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국가경찰은 기존에 정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외사라든가 또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기동성을 요하는 수사 업무에 국한되고 예. 생활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긴 했지만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런데요. 예. 과연 현실에서 그럴 것인가?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 것인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시도지사들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한 자체가 상당 부분 확대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글쎄 이것이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는 소위 밀착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모를까 상당 기간은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신고를 할 때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 건지 지방경찰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경찰들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제가 어제 저희 학과의 학생들한테 이제 국가경찰이 되겠느냐 지방경찰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가경찰 거의 95%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이제 밀착형 생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대로 가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여러 가지 우려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우려가 이제 수사의 효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수사를 하고 또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낭비, 수사 체계의 혼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방 권력자가 굉장히 힘이 실리게 되잖아요. 경찰의 네네. 장을 갖다가 막 이제 임명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막 이렇게 유착이 되어서 오히려 지방 토호 세력들을 더욱더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 안에서 얘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지도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 전반에 대한 감사와 또 자치경찰본부장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도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당 야당 한 사람씩 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하나 추천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3명을 추천하고 법원에 3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5명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감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보면 이 경찰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한 몇 주 전에 경기도지사가 소환되기 직전에 맡았던 수사와 수사 담당자 그리고 경찰서장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하겠다 했다가 하지는 못했죠, 일단. 하진 못했죠. 그런데 예. 만약에 지방자치가 된 다음이라고 한다면 아예 소환도 못했을 가능성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의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시도의 자치경찰장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직접 선출하게 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의 그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도지사를 이제 선거에 나왔을 때 러닝메이트로 예. 나는 자치경찰 본부장을 누구를 하겠다. 이제 예. 함께 해서 예. 임기를 이제 동시에 이제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치안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예. 근데 이번 안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임기 자체를 또 구분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어정쩡한 형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토 세력의 그 위착, 그다음에 지방 권력의 그 부정부패 수준이라든가 예. 지방 권력의 민주성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제도는 장단점이 있어요. 뭐 토 세력과 경찰이 유착돼 있으면은 지자체장이 그런 유착돼 있는 그 경찰을 마음껏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또 역으로 정치 권력과 이렇게 유착이 돼 있으면은 또 굉장히 또 전행들을 또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자,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예산 문제 말입니다. 지금 예. 사실상 이제 지방 재정권이 확실하게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치안의 질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뭐 이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입이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자치경찰의 그 어떤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점이 또 다른 우려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더 네. 거칠게 표현하면 그 동네의 땅값에 따라서 치안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은 아니냐, 예.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치안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인데 이것은 국가의 표준화가 따라야 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 양질의 과학 수사가 가능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상당 부분 열악한 치안 환경이 되지 않냐. 그러면 유전무죄뿐만이 아니고 열악한 상태에서는 안전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예. 그 국가 공무원화하거나 국가화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장비 장구의 그 열악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제천에서는 그 빨리 그 출동을 못하고 장비 장구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많은 인원들이 최고급 장비로 빨리 진화가 됐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교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재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2%에 불과합니다. 예. 나머지 90%는 다 그 지방자치 재정에 그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적 편차,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고루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또 하나의 우려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 그 지방자치가 얼마나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혼란이 가중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안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22년까지 이게 뭐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사실 지방 재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20년 2년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양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엇박자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일선 경찰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신분상의 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보수라든가 수당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지구대 같은 데 근무하는 분들이 아마 4만 3천 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경찰로 될 공산이 크다라고 뭐 이렇게 우려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신분에 있어서의 그 불안감, 결국은 이제 처우에 있어서 그 불안감을 먼저 꼽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그 국가 경찰 하에서도 예. 같은 경찰서 내에서도 과가 다르면은 사실 업무 협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적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경찰, 지방경찰이 됐을 때 서로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고 예. 애매한 사건은 맞지 않으려고 하고 예. 무엇인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가로채려고 하는 예. 이런 것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방자치 의원들의 또 눈치 보기까지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의원인데 아하.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예. 아니면 눈치 보기에 급급한 또 다른 그 권력 모시기가 나타난 것은 아니냐. 이것이 이제 우려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